자, 그러면 이번에는 집합 사이에서 이제 포함 관계. 아까까지는 우리가 뭘 배웠었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 그렇지.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옆에 있는 녀석을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이게 이런 형태를 우리 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얘기했었었지. 근데 지금 봤더니 A 집합이 B 집합 안에 들어가 있지. 이런 게 그냥 포함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자 여기서는 집합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합 대 집합의 관계에서는 아까랑 좀 다른 기호를 사용을 했었죠. 그지? 원소하고 집합의 관계는 삼지창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 있는 집합 대 집합의 관계에서는 이런 그냥 C자를 길게 늘어뜨려 놓은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엄청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성질에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잘 봐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여기 공집합이라는 녀석, 아무것도 없는 녀석은 집합을 형태를 갖고 있기만 하는 녀석에 포함이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녀석은 뭐 하나라도 갖고 있는 녀석에 포함이 무조건 되잖아.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는 아예 그냥 문장으로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공집합이 있어. 자, 공집합이 있는데 포함 관계가 있고 그 여기에 그 어떤 집합이 나와도 얘는 항상 만족하는 거야. A가 나와도 맞는 거고 A 합집합 B가 나와도 맞는 거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나와도 맞는 거고 전체 집합이 나와도 되는 거고 A 차집합 B가 나와도 되는 거고 아무튼 여기에 집합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모든 녀석이 있었을 때 이 관계는 항상 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걸 하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어떤 포함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다라는 거를 하나 기억을 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약간 포함한다라는 개념은 약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상 이하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편해. 우리가 어떤 부등식에서 A가 A 이상이다. 이거 맞아 틀려?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0은 0 이상이다. 이거 맞는 말이지. 그렇지? 약간 포함한다라는 개념이 이건 거야. 같아도 포함하는 거는 맞아요. 알겠지? 그래서 같아도 포함한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 거고 2번은 이건 거지. A는 B에 포함이 돼. A는 B에 포함되는데 그 B가 C에 포함된대. 그림은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A는 B에 포함되는데 B가 C에 포함되니까 이런 상태에 놓고 봤었을 때 A는 C에도 포함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게 A는 B에 포함되고 B가 포함될 때 A는 C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런 걸 약간 뭐 그냥 3단 논법이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림 이렇게 보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은 A가 B에 포함되고 B는 A에 포함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포함했는데 너는 또 나를 포함해. 그때는 언제뿐이야? 그치, 같을 때밖에 없는 거지. 같지 않으면 분명히 서로 누군가가 더 크다라는 녀석을 확인할 수 있지. 그치? 확실하게 큰 녀석, 그러니까 작은 녀석은 큰 녀석을 포함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건 서로를 포함한다라는 얘기는 둘이 같다라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다라는 이제 뭐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진짜 부분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잔인한 표현인데 신체의 일부를 얘기를 할 때 손가락, 팔, 뭐 이게 몸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체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전체를 신체의 일부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전체인 자기 자신을 얘기하기가 살짝 애매하잖아. 이것도 약간 그런 표현인 거야. 부분집합이긴 한데 진짜 부분집,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확실하게 진짜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을 하나 빼줘야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부분집합이지만 서로 같지 않을 때, 즉 자기 자신을 뺀 모든 부분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진 부분집합은 뭐냐면 부분집합에서 부분집합 전체 경우에서 자기 자신을 빼주는 거야. 자기 자신만 하나 빼준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A가 0, 1이다라는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할 때 항상 우리는 뭐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약간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근데 원소의 개수가 빵개부터 출발하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부분집합 구하라고 한다면 공집합이 항상 껴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게 0, 1. 이게 집합 기호니까. 그 다음에 두 개인 게 0, 1인데 이 녀석이 자기 자신이지. 그래서 이게 얘네들 하나, 둘, 셋, 네 개가 부분집합인데 진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뺀 하나, 둘, 셋. 이게 바로 부분집합 전체에서 자기 자신을 뺀 게 진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는 좀 별표를 좀 쳐놓을까요?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있었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보면,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얘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얘를 포함할까, 포함 안 할까, 얘를 포함할까, 포함 안 할까, 얘를 포함할까, 안 할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이 A를 포함할까,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을 하면 그게 이제 우리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공집합은 뭐였냐면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거였겠지. 이게 공집합인 거겠지. 그럼 내가 만약에 이 A라는 집합은 뭐냐면 A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선택하지 않았었을 거잖아. 그치? 내가 만약에 A, B다라는 집합은 A하고 B는 선택했는데 나머지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경우가 결국 이 OX,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표현하는 경우의 수하고 동일하겠지. 그잖아. 우리가 맨 마지막에 A, B, C, D라는 녀석은 다 선택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수를 세는 거는 이거 개수 세는 거하고 동일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셌었어? 우리 중2 때 배웠잖아. OX 여기 선택하는 거 두 가지였어. 근데 하고로 연결되니까 이렇게 곱했지.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이다 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여기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 2의 n제곱인데 2의 약간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해요. 알겠지? 이게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부분집합. 알겠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 좀 기억해 놓으세요. OX인 거야. 그 원소를 포함할래 안 할래? 포함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항상 그 경우가 두 가지씩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해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진 부분집합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누구 빼줘야 돼? 자기 자신을 하나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빼기 1이야. 자, 여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될 게 2의 n-1하고 2의 n-1 얘 아니야.
알겠지? 이거 2의 n제곱에서 거기에서 2를 빼라는 거지 지수에서 2를 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주의를 해서 좀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별표 2개 정도 쳐놓을게요.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특정한 원소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반드시 포함하거나 반드시 포함하지 않거나 라고 하는 내용인데 얘도 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하나 잘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을까? 자 우리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있어. 누구라고 할까? 이게 사람 이름 쓰면 또 안 되니까 ABC라고 합시다. A, B, C, D, E, F라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선생님이 때릴 거야. 때릴 건데 반드시 무조건 때리는 건 A하고 B는 그냥 무조건 때릴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하고 B는 그냥 무조건 패. 그랬을 때 선생님이 팰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 그걸 구하라고 한다면 A, B는 얘네들은 확정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래 너네들은 일단 빼놔. 일단 열애. 저기 가 있어. A, B 여기 저기 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돼서 C, D, E, F 이렇게 구분을 하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야. 여기에서 부분집합을 구하면 그게 몇 개가 나와? 2의 4제곱계인 16개가 나오겠지. 그 16개가 그러니까 뭐 공집합부터 해가지고 C 무슨 뭐 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6가지가 생기잖아. 그럼 이제 선생님은 다 구했냐? 자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렇게 됐지만 실제 얘는 A, B가 될 거고 얘는 실제로는 A, B, C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 C, D, E, F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최종적인 거 할 때 그냥 A, B를 그냥 갖다가 덧붙이기만 하는 거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에 있어서는 얘네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A, B를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얘기는 A, B를 지워놓고 C, D, E, F만을 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2에 원래는 6개였는데 반드시 포함하는 이 2개를 빼서 2의 4제곱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지? 이게 누구를 반드시 포함한다 라고 했었을 때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밥을 사준대. 밥 사줄 거야. 근데 A, B는 밥을 무조건 안 사줘. 그냥 짜증나니까. 그래서 야, 넌 꺼져. A, B. 그럼 밥 사줄 사람만 고르라고 한다면 결국 또 C, D, E, F만을 가지고 사주겠죠. 밥을 아무도 안 사줄 수도 있고 C만 사줄 수도 있고 CD만 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얘도 2에 6 빼기 2였겠지. 결론은 뭐냐면 반드시 포함하거나 반드시 포함하지 않을 땐 원소를 그냥 지워버리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2의 원소의 개수라고 그랬었잖아. 이게 뭐 구하는 식이다? 부분집합을 구하는 식이다라고 얘기했었지. 부분집합을 구하는 식이었는데 누구를 반드시 포함한다,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원소의 개수에서 빼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A, B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럼 2개를 빼. 여기 이 지수에서 2개를 빼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래도 걔는 지수에서 빼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알겠지? 지금 이게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의 n-k라는 거는 이게 바로 k개를 반드시 포함한다.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다. 그럼 지금 다 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수에서 뺐지.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이 녀석은 그냥 지수에서 빼버리면 된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은 반드시 포함하고 어떤 녀석은 갖지 않는데 그러니까 결국 걔네들은 어쨌든 그냥 다 빼버리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갖는 녀석은 어쨌든 우리가 부분집합을 구할 때는 빼놓고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나는 원소의 그러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포함하든 반드시 포함하지 않든 어쨌든 다 빼놓고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다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거 하나 좀 써놓을까요? 여기 아래 칸에다가 이거를 하나 좀 써놓읍시다. 앞으로 이런 표현이 있을 거야. 안 보여? 7번이 돼 있어. 자, 뭘로 할까요? 7번.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어려워. 자, 자,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 때 이거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걸 하나 좀, 자, 앞으로 이렇게 X라는 집합이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석하는 거를 좀 해놓으면 되게 편해. 자, 이건 뭐냐면 해석은, 자, 여기가 일단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야. 해석은 X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게 편해요. 그래서 자, 봐봐. 1번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지? 그 다음에 2번은 X는 뭐예요? 그치? A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를 사용을 할 건데, 그지? 일단 B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 B의 원소의 개수에서 이 A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걸 여기다가 사용을 하는 거야.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하려면 이 표현을, 이 문장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X는 B의 부분집합이면서 X는 A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포함하는 녀석 구하는 방법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니까 이 표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뭐야? 이제 이래서 그랬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개념 익히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하시고, 자, 필수예제 7번을 얘는 왜 이렇게 자꾸. 자, 우리 필수예제 7번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하거든. 이 문제도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을게요. 별표를 치고, 자, 이 기호 얘네들을 지금 사용하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원소 집합의 관계이냐 아니면 집합의 관계냐. 이때는 이걸 사용하라는 얘기인 거고 이때는 이걸 사용하라는 얘기잖아. 이때 적용되는 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장, 긴 문장 있죠. 그게 뭐야? 맨 바깥쪽 중괄호 안에 있는 건 모두 원소다. 그러니까 이때 이 개념을 잘 생각하면 문제가 되게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게 어렵거든. 근데 잘 봐봐. 집합 A라는 녀석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맨 바깥쪽 중괄호 안쪽에 있는 건 모두 원소다. 그러니까 맨 바깥쪽 중괄호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쳐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에다가 뭐 체크를 하든 동그라미를 하든 이렇게. 그럼 원소가 몇 개야? 원소 4개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원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봐봐. 얘도 원소야.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원소 있어 없어?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얘가 A의 원소냐라고 묻는 거야. 원소 맞지? 오케이. 자, 얘는 이건 뭐냐면 이건 집합이지. 집합 기호인데 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도 집합이니까 이 녀석 안쪽에 있는 게 얘는 원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갖는 집합이냐? 맞아 틀려? 얘 원소 있는데 이 녀석을 갖는 집합이니까 부분 집합 맞지? 얘도 맞는 거야. 근데 자, 얘는 잘 봐봐. 이 표시는 무슨 표시? 원소 표시지. 그러니까 원소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냐라고 묻는 거야. 이렇게 생긴. 여기에서 이 중괄호 안쪽에서 이 지금 V 체크 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라고요. 알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1 이렇게 되어져 있었으면 맞겠지. 또는 여기 안에 이렇게 되어져 있었으면 3번은 맞겠지.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3번은 틀렸고. 자, 여기도 잘 봐. 원소의 포함 관계지. 그럼 원소의 포함 관계면 이 전체가 원소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원소가 이 안에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자 봐봐. 여기는 뭐야? 집합의 포함 관계지. 그럼 이 집합의 포함 관계면 얘가 집합 기호니까 이 안쪽에 있는 이 1과 2가 원소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여기서 1하고 2가 원소가 있어 없어? 있지. 그 원소를 갖는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문제를 보는 순서는 이거야. 여기는 일단 이 포함 관계부터 먼저 봐. 그러면 누가 원소인지가 딱 결정이 되거든. 자, 이 문제 이거 다시 볼게요. 자, 이거 집합이지. 집합의 포함 관계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얘가 집합 기호고 얘가 원소냐는 얘기인 거야. 얘 원소 있어 없어? 이 안에 이렇게 생긴 이 동그라미 친 원소가 이 집합 안에 있지. 걔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잘 파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거 되게 어려워서 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좀 잘 알아놓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맨 바깥쪽 중괄호 안쪽에 있는 건 모두 원소다. 그래서 맨 바깥쪽에다 우리 집합에서 맨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밑줄 쳐놓고 그 원소에다가 체크 표시를 하든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든 그걸 해놓고 보기를 바라봐야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자리가 딱 난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A가 B에 포함될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네요. 다시 일로 가야지. 자, 그러니까 포함하니까 B가 일단 A 거를 다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다음에 A는 B에 포함돼야 되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A 더하기 2는 일단 뭐가 돼야 되겠어? A 더하기 B는 모르지.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 B에서는 B는 A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돼? 1이 무조건 돼야 되겠지. 그잖아. 왜냐면 이 B라는 녀석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지만 어쨌든 1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A 더하기 2가 1이 되거나 아니면 A 제곱 더하기 2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1이 돼야 돼요. 그럼 자, 얘가 1이라고 했었을 때는 A는 얼마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집합 a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집합 b라는 녀석은 3, 3, 뭐야? 마이너스 1. 얘가 여기 a 더하기 1이었구나. 여긴 0이네. a가 0이니까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2,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성립해 안 해?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게 성립이 되지. 그죠? 그러니까 a가 0일 때도 오케이 너 됐구나. 자, 이거는 a 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건데 실수 a지. a 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a는 허수되니까 얘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a는 0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9번을 보면 둘이 이번엔 같대.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문제 풀면 되겠지. 자, 그럼 얘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볼까요? a 제곱 마이너스 3a 얘하고 마이너스 2하고 뭐 같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때 a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는 0이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1 또는 2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지. a가 1이면 a가 1이 되면 a 집합은 마이너스 2, 3 b 집합은 3인데 1, 마이너스 2 오케이 같지? 오케이 너 성립하는구나. a가 2일 때는 a는 딜인 마이너스 2, 4, 4, 4, 8 b는 3에 딜은 뭐야 마이너스 얼마지? 마이너스 2냐? 어때요? 넌 탈락이네.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a 제곱 더하기 2a가 3이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해보면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은 0이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바로 할게요. a 값은 뭐가 나오지? 1하고 뿔 3 그러니까 a는 1하고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여기서도 a가 1이면 a가 마이너스 3이면 근데 a가 1일 때는 이미 여기서 구해놨지. 그 얘는 됐고 a가 마이너스 3일 때를 보자면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되지? 딜인 뭐야? 빨리 계산해. 9, 6, 3 그 다음에 b는 3, 마3 9, 12 9, 9, 9, 18 18인가? 얘도 서로 같진 않지? 그래서 이거는 두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거는 a는 1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0번은 이거는 그냥 되게 간단한 거야. 반드시 같고, 그치? 5는 반드시 같고, 3, 6은 원소로 같지 않는다. 아까 선생님이 뭐 기억하라고 그랬었지? 반드시 포함하거나 반드시 포함하지 않을 때는 그냥 원소의 개수에서 빼버려. 그치? 그러니까 전체는 3, 4, 5, 6, 3, 4, 5, 6 5개였는데 거기에서 5 지우고 3, 6 지우면 남는 건 4, 7이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2의 제곱 끝. 그 다음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적어도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전체에서 그 반대되는 경우를 뺐었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적어도가 나오잖아. 그러면 전체에서 그 반대되는 경우를
반대되는 경우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뭐겠어? 그치. 적어도는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홀수를 갖는다. 그거의 반대는 홀수가 하나도 없는 거지. 모두 짝수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5제곱이었는데 모두 다 그러니까 짝수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그게 뭐가 되겠어? 여기서 짝수는 4, 6이지. 이 4, 6을 가지고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의 제곱계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32에서 4를 빼서 계산한 28개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좀 적어도가 나오면 항상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되는 거.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이거의 반대는 모두 짝수.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적어도 쪽 문제가 나왔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별표 2개 정도 쳐놓으셔야 되겠죠. 필수예제 11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아까 이거 선생님 뭐로 해석하라고 그랬어? 누구 기준으로 해석하라고? X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해석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야. 1번, 여기 2번. 자, 그래서 X 해석해봐. X는 B의 부분집합이고 X는 A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니까 12의 양의 약수 뭐야? 1, 2, 3, 4, 6, 12. 전체 몇 개? 6개지. 그러니까 얘는 2의 6제곱에서 반드시 포함하는 건 지수에서 빼잖아. A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2개를 빼가지고 얘는 2의 4제곱, 즉 16개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해석하면 되게 쉬운 거야. 얘는 부분집합으로 해석하는 거고, 얘는 X 기준으로 A는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반드시 포함하는 거는 원소의 개수에서 뺀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거는 한 10초짜리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